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가끔 같이 출제가 되고 우리 교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뒤에 가서 함수를 하게 되거나 혹은 고등수학 하에 가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하고 여러 번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는 내용을 좀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절대값이 있는 경우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절대값을 어차피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교가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며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우스기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고 아마 고등수학 4월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에 대해서 방정식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주 여러 번 나오게 될 거라서 선생님하고 몇 번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먼저 절대값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절대값교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절대값 x가 있어. 그러면 이 절대값 x라고 했을 때 이 x값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어. 그럼 1의 절대값은 얼마야? 1의 절대값 얼마야? 어차피 1이야, 그지? 자, 5의 절대값은 얼마야? 어차피 5란 말이야. 그래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x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x값이 0보다 작아. 그럼 x도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얼마야? 그냥 5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3의 절대값은 얼마야?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표현할 때 이 값 자체가 지금 음수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나올 때는 양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자, 만약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나온 얘도 마찬가지. 요 안에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건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안에가 뭐가 돼?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x값이 3보다 작아. 그럼 이 안에가 뭐야? 뭐 x가 1을 넣었어? 그럼 저 안에가 뭐가 돼?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양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실수하지 마. 여기 나오는 x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쓴 다음에 괄호해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좀 볼게. 그럼 여기 나오는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봐.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x제곱이 4보다 작아. 그럼 이 안에가 음수였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와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단원 순서대로 봤을 때 2차 부등식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x값은 뭘 만족할까? x가 뭐이면 제곱해서 4보다 클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될 거야, 그지? 근데 얘밖에 없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겠더라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 그러면 x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를 풀게 되면 x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값들이면 저렇게 x제곱이 4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범위가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다시 말하면 절대값교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값교가 만약에 문제에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자체 애들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케이스 분류. 오케이? 그런데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린 걔를 그때마다 다 케이스 분류하려면 너무 빡세니까 이걸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거에서 지금부터 공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리 교재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했던 페이지가 어디 있었냐면 어,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4번 있는 페이지를 안 했었어. 자, 거기에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 문제 뭐 그냥 선생님 써줄 거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배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있어. 자, 절대값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x가 들어가 있어. 그럼 제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x가 뭐 집어넣으면 제가 0 돼? 절대값 안에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 될 거란 뜻이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비호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계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야. 근데 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x값은 근해공식 짝수 근해공식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시험을 내가 6 이렇게 나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조건이 뭐야? x가 0보다 크나 같은 것만 따져야 되는 거잖아. 자, 봐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있어. 자, 양수인 거 어떤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얘만 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 녀석 x 0보다 작아. 그럼 이 안에가 음수가 됐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이 바뀌면 10이 이렇게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거니까 x값을 짝수분해공식 쓰게 되면 1 뿔마 루트 6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우린 여기서 뭘 원해? 음수를 원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뭐가 음수야? 1 마이너스 루트 6이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개가 해가 될 거야.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값교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 앉아. 절대값교가 있다고 그러면 딴 거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해라? 이 절대값 기호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로 케이스 분류해서 방정식을 두 번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절대값교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경우는 있어. 근데 절대값교가 하나라는 가정하에 케이스는 보통 두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4-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안에 식이 뭐가 있어 지금? x-1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걔가 양수인 경우는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두 번째는 x가 그러면 1보다 작은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겠네. 105페이지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 x 1보다 크다.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빼기 2. 싹 다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때는 1하고 3이 둘 다 등이야. 자, 그런데 x보다 작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괄호 안 쓰다 보면 나중에 구호 헷갈려요. 마이너스에 여기 x 마이너스 1 빼기 2. 곱상 넘겨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1은 0.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네. 근데 여기서는 1보다 작은데 여기 1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구나.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지금 1하고 3 두 개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 나온 얘네들 함수화 시켜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오케이?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아마 우리가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 때 2차 함수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만약에 절대값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다 함수로 형태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가볼게. 절대값 기호가 갖는 함수의 그래프. 자,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y는 fx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냥 어떤 이차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라는 녀석이야. 자,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총 4가지 형태의 함수를 배웠었는데 지금 우리는 2가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4가지 그래프들 중에서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 나머지 2개는 함수가 안 돼. 함수가 되고 안 되고는 아직은 여러분들은 몰라.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수 하를 배울 때 나와. 어떤 게 함수고 어떤 게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고등수 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린 그건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우린 2가지 정도의 그래프만 공부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중에 첫 번째는 y는 전체 fx의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 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뭐 한다고? 케이스 분류한다고 했었어.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케이스 분류한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아.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고 fx라고 하는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fx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y 값이야. 봐봐. 칠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그래프상에서 어딜 뜻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보다 위를 뜻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의미는
x축보다 위야.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대로 그려라 이런 뜻인 거고. 그럼 여기 나오는 fx가 작다 이거 무슨 뜻이겠니? x축보다 아래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fx라는 값은 x값이야 y값이야. 자 생각해 얘들아. 봐. fx라는 녀석은 f3 그래버리면 f3의 결과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 치자. 그럼 그 5라는 값은 x값이야 y값이야. 얘들아 정신들 차리고. 니네 멍 때리면 이거 나중에 못해 이거. 자 다시. 자 f3은 5라고 했어. 그럼 3값은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야. 5값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다시 말하면 fx라는 이 값은 y값을 뜻하는 거야. y값이 양수란 얘기는 이 x축 y축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y값이 양수인 부분인 거잖아. 맞지? 아 얘가 y가 0보다 크다? 즉 y라는 녀석이 fx다 이런 뜻인 거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y 즉 fx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음수가 되는 구간이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y는 전체 fx라고 하는 fx의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 경우의 그래프는 시작은 이래. 선생님 여기다가 fx의 그래프가 절대값이 없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녀석의 그래프 원래대로 이렇게 점수가 나타나. 어차피 애초에 이걸 못 그리면 절대값이 있는 녀석은 못 그릴 거니까. 그런 다음에 자 보자. fx가 보다 크다 무슨 뜻이라고? x축보다 위라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원래 그 f를 그대로 그려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갖다가 그리겠다는 뜻이야. x축보다 위는. 근데 봐봐 얘들아. x축보다 아래. 그럼 fx가 지금 음수잖아. 근데 그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이 마이너스 fx는 양수야 음수야? 얘 양수야 음수야? 자 봐. fx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마이너스 fx는 뭐야? 양수.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x축보다 위로 바꿔줘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x 대신 y 대신에 마이너스 y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 녀석은 여기 있는 요만큼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 이 뜻인 거야. 대칭이동이 뭐냐면 니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만 해봤니? 이게 스케치북 있으면 반 접은 다음에 막 해갖고 반 딱 접었다가 펼치는 거 해봤지 나? 그걸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을 물감을 찍찍찍찍 한 다음에 x축으로 딱 접었을 때 찍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찍히는 부분에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그려라 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러는 거지. 이거를 지금 이용해야 되는 그래프는 사실 여기 있는 2번이거든. 근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어려운 거니까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라는 거야.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랬어.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이래. 잘 봐. 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는 게 y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야. 이것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건 중3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식 전체다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따라 그리고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바꿔서 여기에 1이라는 값을 오게 된 이 주황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이거 수업 한 번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그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안 해. 여러 번 앞으로 선생님과 같이 해낼 거야.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이 좀 와.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f의 아니다 소리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나옵니다.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자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케이스 분류해라. 자 그럼 이번엔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안에는 저 x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의 x일 거다 이런 뜻이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x 절대값 안에는 저 x가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봐봐. x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그 녀석은 좌표 평면에서 어디겠냐? x값이 0보다 큰 구간이 어디야? 알았어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사분면으로 봤을 때 몇 사분면이 x값이 0보다 큰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x값이 양수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슨 의미야? 아 얘는 y축보다 오른쪽을 뜻하는 거야. x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럼 x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y축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아 x값이 0보다 작은 쪽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릴게. 이 녀석의 그래프는 마찬가지야.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했을 때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어. 그지? 이 절대값이 없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해. 절대값은 무조건 저 녀석을 그려놓고 시작이야.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봐라. x가 0보다 크다 무슨 뜻이라고? 여기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y축보다 오른쪽. 그럼 y축보다 오른쪽은 원래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그려라 이런 뜻이야. 자, 여기는 얘는 주황색을 좀 그린 거야. 그러면 밑에는 이 녀석은 파란색으로 해볼게. 잘 봐. 그래 봐봐. x가 뭐다 작대. 무슨 뜻? y축보다 왼쪽이야. 그런데 x값이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x는 뭐가 돼? x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x는 뭐야?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을 건 x값이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x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f의 빼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f의 1을 이거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오른쪽에 있는 1 값을 그대로 데려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에 체크해라 이런 뜻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주황색 그리는 거 있지. 이 주황색 그리는 거를 가지고 y축 가지고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y축 가지고 딱 접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점선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주황색에다가 잉크를 쫙 묻혀놓고 y축으로 딱 접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봐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이 알파래.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냐?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오케이? 됐니? 잘 봐라.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105페이지의 그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보면 아마 문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x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돼 있고, 맞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전에 선생님 풀어봤을 때 해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고 하는 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얘하고 얘 사이에 무슨 관계니? 잘 봐.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지. 맞지? 여기서 알파 값이 생겼으니까 그대로 오면 마이너스 알파야? 아, 얘랑 얘는 서로 절대값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값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가 이 그래프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체크를 하고 나면 이거 하나 구했어? 그럼 나머지 이거는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답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던져져. 식이 x 전체에다가 x마다 다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x 제곱엔 절대값이 없고 x에만 절대값이 있는데 왜 이게 얘랑 똑같은 상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이거랑 결과가 어떨까? 어차피 싹 다 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같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함수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y는 x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단 말인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돼. 왜? 이렇게 생긴 거니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한다고. 왜? 여긴 절대값인데 여긴 절대값이 없거든. 근데 우린 얘랑 똑같은 식이다 라는 걸 눈치를 채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예요. 자,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 잘 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자. 그러면 fx의 전체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여기 미안해, 마이너스로 바꿀게. 인수분해 되게끔 하려고. 그럼 얘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절대값 x다라고 하게 되면 x자리에 절대값 x를 넣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에서 x자리에 절대값 x를 넣게 되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배의 절대값 x 플러스 6. 근데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헷갈리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 얘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배의 절대값 x 플러스 6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뜻인 거죠. 자, 어차피 아직 우리가 2차 함수를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아직은 잘 몰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절대값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직은 그래프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절대값이 나와서 이제 오늘 105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 숙제로 나갈 건데, 거기 밑에 있는 나오는 부분들의 문제를 풀 때 절대값표가 나와. 그럼 무조건 뭐 해라? 절대값표 보면 일단 무조건 기본은 뭐다? 케이스 분류다.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로 케이스 분류 해놓고 문제 풀면 된다.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은 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츰차츰 우리가 익혀가도록 할게. 오케이? 됐어? 자, 사실은 절대값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야. 절대값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가우스 기호라는 녀석이야. 중학교 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문제고요. 뭐 1등급이나 아니면 뭐 A급 수학이나 하이레벨 이런 데서는 가끔 문제화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냥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건 나온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처음 보게 되는 거고 이 기호만 나오면 학생들이 무조건 제껴. 무조건 제낀단 말이야. 왜? 그냥 하기 싫거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싫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케이? 그런 거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이 가우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할 건데 가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도 여러분들 좀 해야 될 거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우스에 관한 방정식 나왔을 때 문제 딱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좀 있어. 근데 이건 어디 가도 이 세상 그 누구 어느 책을 봐도 안 나와. 이건 내가 체크하는 거야. 내가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놓고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긴 할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하자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일단 봐봐. 일단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 보통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녀석은 대괄호처럼 써. 이렇게 꺽쇠로 해서 가우스 X라고 이렇게 읽어. 그럼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우스라고 불러. 물론 이 가우스 기호 문제 나오면 항상 옆에 저렇게 생긴 대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라고 하자라고 항상 붙어 있기는 해.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간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래. 자, 크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크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러는 거야. 봐봐. 가우스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3.6을 집어넣었어. 그럼 3.6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 가장 큰 정수가 얼마겠네? 3일 거라는 얘기였어. 이 녀석은 결과가 3으로 나와 이런 뜻이야. 자, 그렇다면 가우스 해놓고 마이너스 2.71. 그럼 마이너스 2.7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얼마야? 얼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쓴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2.7은 어디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7인 거잖아. 그럼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를 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 거야. 쟤를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5.1의 가우스 얘는 얼마겠어? 얘는 양수니까 5가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n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를 갖는데 그럼 X값은 얼마일까? 생각해봐봐. 만약에 이 n값이 3이야. 그럼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시작해서 3.01, 3.000도 있으니까 3부터 시작해서
4가 되기 직전까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우스 X, 이제 여러분들이 가우스에 관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답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얘를 가지고 X 값의 범위를 써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알았어.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 먼저. 가우스 X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이래.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X에서 10 넣어도 돼? 가우스 10은 10 돼, 안 돼?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아서 X값은 10도 될 거란 얘기야. 그럼 10.1도 되고 10.2도 되고 10.3도 되고 될 거 아니야. 근데 11을 넣으면 돼, 안 돼? 근데 10.99는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X가 10이야. 그럼 이 X값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다라고 쓰는 거야. 자, 만약에 가우스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X값은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우스 값이 뭐가 되는 정수가 나오면 그 녀석을 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얘보다 1만큼 큰 애를 써주면 되겠다 이 뜻인 거라는 얘기. 따라서 가우스 X가 n이야? 그럼 X값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얘를 써주는 거야. 이걸 쓰는 거 아니야. 얘를 답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좀 볼게요.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게.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Y랑 가우스의 X 플러스 Y랑 누가 더 클까? 뭐 일반적으로 같을 수도 있겠지. 마치 이런 느낌이야.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절대값의 X 플러스 Y. 자, 절대값은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중학교 다 배운 거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다르다면 왼쪽이 커야 돼 오른쪽이 커야 돼? 자, x에다가 2 넣어봐. 그다음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왼쪽은 2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의 가우스는 더하면 입 열어 얘들아, 입 열어. 자,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가우스는 그래서 이쪽에다 크게 쓰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이 찢어져 있는 녀석이 더 크게끔 돼 있어. 근데 말이다, 가우스는 반대로 합쳐져 있는 게 더 크거나 같아. 한번 보고 잘 봐. 자, 2.6의 가우스는 얼마야? 2야. 그 다음 3.7의 가우스는 얼마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5야. 자, 그 다음에 2.6 더하기 3.7이 얼마야? 6.3. 그 녀석의 가우스는 얼마야? 그래서 이쪽이 더 크구나 하는 게 있어. 절대값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이런 성질이 한 가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찢을 수 없지. 그지? 가수 똑같아. 이렇게 나왔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 찢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말이다, 찢어도 되는 케이스가 나와. 언제냐면
가우스의 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n 값이 만약에 정수면 그럼 얘는 그냥 가우스 x 더하기 그냥 가우스 없이 정수 n이라고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정수일 때 오케이? 정수라는 보장이 되면 이게 돼. 근데 정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야. 왜? 이 마이너스 이 정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다. x하고 y가 정수라는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정수라는 보장 안 되기 때문에 밑에 건 안 되고 위에 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냥 지우지 말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 자, 가우스 x 값이 n이다 하자. 이거면 가우스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될까?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n이면 돼? 생각해보면 얘들아. 봐봐. 이거 안 써도 돼? 자, 3.7의 가우스가 얼마였었지? 3이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7의 가우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붙였을 뿐인데 값이 달라지네. 그지? 그런데 봐봐. 5의 가우스 얼마야? 5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5의 가우스는 얼마야? 아, 이때는 또 같아지. 마이너스가 붙여주면. 오케이? 그래서 이 가우스 x라는 값이 n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마이너스 x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n이 될 수도 있고 얘처럼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1이 더 작아져서 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봐봐. 언제 이렇게 된지를 확인을 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x의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n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이너스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아까 이렇게 되면 범위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보니까 무조건 얘 데려다가 이거 쓰고 거기다 1만큼 더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때에는 여기 마이너스 n,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생길 거란 뜻이야. 오케이. 얘들아, 근데 말이다. 봐봐.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가운데를 x를 만들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은 뭘로 바뀌어? 그냥 n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n을 갖다 쓸게. 그럼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n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오케이. 됐나? 그럼 잘 봐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n의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왜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x 그럼 가운데 있는 저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의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
가운데를 x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싹곱해보니까 얘가 n, 여기는 n 플러스 1. 자, 우리 처음에 주어진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었어. 그럼 이걸 x값의 범위로 쓰게 되면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인 거지. 얘랑 겹치는 게 뭐야? 공통된 부분. 얘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얘는 n 마이너스 1 초과 n 이하. 겹치는 게 뭐야? n 하나 나온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x 값이 정수면 정수 n이 되면 아, 이 녀석이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얘랑 겹치는 데가 어디야? n보다는 커야 되겠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n보다는 x가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대. 즉 x 값이 정수만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 가우스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을 빼줘야 되겠다 이 뜻인 거야. 아까 해봤잖아 우리. 5의 가우스는 5였잖아. 근데 5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5의 가우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나왔지. 근데 3.7이라고 하는 이 정수가 아닌 녀석의 가우스는 3이었는데 마이너스 3.7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를 붙여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1만큼 더 빼줘야 이 녀석의 가우스 값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 지금 이 얘기를 일반화시켜놓은 게 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번 가서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조금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문제 유형으로 볼게. 여기 좀 지워도 되나? 좀 지워도 돼? 자, 이번에 아까 했던 3번랑 비슷해. 자, 가우스 x가 n이야. 그럼 선생님이 숫자 가지고 하겠지만 사실 이걸 보고 본 거야. 자, k 곱하기 x의 가우스는 얼마가 되겠니?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k 값은 정수, 자연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숫자를 직접 넣어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n이라고 했을 때 3x라고 하는 녀석의 가우스 값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조금 순서를 달리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되면 x 값의 범위가 뭐랬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이야 라고 했었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3x의 가우스인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3x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싹 다 3을 곱해주게 되면 3n 이상, 여기 3x, 여기는 3n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그럼 생각해봐봐. n 값은 당연히 정수일 거니까 얘가 지금 정수야, 그지? 여기는 얘도 당연히 정수일 거야. 그럼 물을게. 이 범위 안에 정수는 뭐 있어? 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 있어? 얘들아? 얘하고 차이가 얼마야? 3만큼 차이 나그지? 그럼 그 안에 정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정수가 뭐 있겠어? 일단 3n은 여기 두 번 붙였으니까 될 거고 또 3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또
3n 플러스 2 이렇게 총 3개의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왜 3개냐면 3배 있기 때문에 3개. 4배 하면 4개가 돼. 이거 안 써도 돼. 잘 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4x로 만들잖아. 그럼 4x는 여기가 4n, 여기는 4n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4개의 정수가 나와. 이게 여기에 얼마를 곱했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만약에 1을 곱했으면 2개, 3을 곱했으면 3개, 4를 곱했으면 4개, 5를 곱했으면 5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잘 봐. 여기 나오는 이 범위를 좀 찢을 거야. 3x라는 녀석이 여기 3n보다는 크거나 같고 3n 플러스 1보다는 작대. 그 다음에 3x라고 하는 이 녀석이 3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n 플러스 2보다는 작겠고. 그 다음에 3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3n 플러스 3보다는 작겠고 이렇게 세 가지로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볼래? 여기에는 정수가 뭐 있니? 3n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정수가 뭐 있어? 3n 플러스 1 하나밖에 없어. 여긴 정수가 뭐 있어? 3n 플러스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다시 가운데를 x로 바꿔줘봐. 그럼 얘가 n, 여기 n 플러스 3분의 1.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3분의 1, 여기는 n 플러스 3분의 2. 여기는 n 플러스 3분의 2,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잘린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 3x의 가우스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3n이 될 수 있고요. 3n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요. 3n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3n이 되려면 x값의 범위가 이럴 때. 언제 3n 플러스 2야? x값의 범위가 이럴 때. 언제 얘가 나와? 범위가 이럴 때.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로 찢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어. 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 맞지? 3번하고 4번이. 자, 여기까지가 가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냥 성질들 내용들. 근데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문제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지금부터 할 거고, 이 가우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이 과거에 이 가우스를 좀 이렇게 분류해서 해보니까 총 4가지 케이스의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고. 4가지 케이스의 문제 유형이 나와. 근데 오늘 일단 2가지만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되면 1가지만 더 알려줄 거야. 나머지 1가지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왜냐하면 그 나머지 1가지는 너무 어려워. 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센 C단계도 안 나와. 1품에도 안 나와. 1품보다 더 어려운 교재에 마지막 3스텝 정도 가야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야. 너무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학교 시험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케이스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나가고 난 뒤에 학교에서 준 프린트나 부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문제가 있어?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해 줄 거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일단 총 4가지 유형이 뭔지를 알려줄 거고, 그 중에 선생님은 2가지 유형만 오늘 수업을 하고 나머지 1가지 유형은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야. 그 나머지 1가지 유형이 얘야. 이 4번째 요걸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나중에 미루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간에 총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할게.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 일단 가우스교를 가는 방정식의 풀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건 선생님이 만든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각각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이 그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유치해. 내가 만들다 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 유치한 거는 좀 감안을 해. 오케이? 자, 일단 이 가우스교를 받는 방정식을 했을 때 유형은 총 4가지 정도 분류가 나오고, 첫 번째는 기본형이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치환형이라고 말을 할 거야. 자, 두 번째는 상수형이라고 선생님을 만들었어. 자, 세 번째는 범위 분리형이라고 할 거고,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 녀석은 응용형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저 4가지 유형을 안 하고 문제 딱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저 4가지 중에 어떤 녀석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이 보이면 이런 형태야 라는 걸 알려줄 것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있는 이 기본형은 문제에 가우스 X만 있어. 아, 물론 가우스 X의 제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X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 거냐면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응용형 있잖아. 이 응용형은 X도 있고 가우스 X도 있어. 이 2가지가 동시에 같이 나와. 한 문제 안에. 그래서 쟤는 좀 어려워. 아, 좀 이따 예제를 가지고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인가 다 예제 가지고 보여줄 거야. 자, 근데 이 상수형도 X가 있고 가우스 X가 있어. 선생님 근데 응용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이 상수형에는 X 값의 범위가 나와. 저 범위가 있으면 상수형이고 범위가 없으면 응용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녀석은 문제 안에 가우스의 KX, K는 자연수. 저런 게 보이면 범위 분리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 x의 가우스 값이 n이라고 했을 때 3x의 가우스 값은 3n도 되고 3n 플러스 1도 되고 3n 플러스 2도 됐던 것처럼 걔네들 범위를 조금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범위 분리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첫 번째 기본형. 얘는 아까 선생님이 했다시피 가우스 x만 있어야 돼. 2배의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7배의 가우스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불러.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선생님이 기본형이라고 해놓고 가로놓고 뭐라고 써놨지? 치환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뭘 치환하겠냐? 이렇게 문제 나왔어. 근데 보니까 가우스 x 저거 말고 딴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가우스 x를 t로 치환해. 그랬더니 2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겼어.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얘가 t 마이너스 3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지성아! 화내는 거 아니고 잠 깨는 거야? 선생님 지성이 잠 깨는데 수찬이까지 같이 잠 깼네? 그지? 아, 화내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선생님 니네 우리 수업하면서 잠 깨고 처음인가? 아, 깨운 적 있었지? 처음 아니지? 결국 우리 아까부터 선생님 봤는데 여기 있으면 다 보여. 자, 그러면 t 값이 뭐가?
3 또는 2분의 1. 근데 t의 정체가 우리 가우스 x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고? 안 된다. 왜 x로 바꾸라? 자, 가우스 x가 3이야. 그럼 x값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 자, 가우스 x가 2분의 1이야. 그럼 x값의 범위는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 오케이? 됐나? 되셨나요? 자, 얘들아,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 자,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가우스 처음 시작했을 때 가우스 정의 1번 보자. 필기 봐. 선생님 지어놨으니까. 자, 가우스의 번호 뭐라고 써놨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뭐? 그러면 가우스 x는 항상 뭐만 나와야 돼? 정수만 나와야 돼. 그럼 가우스 x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빼고 이거 지우고 얘만 답이란 얘기. 아니, 지우개를 지우지 마세요. 지우개를 지우면 니네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 그래서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서 얘는 안 됨. 왜냐하면 가우스 x는 항상 정수가 결과니까 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니네가 지우개로 지을 것 같으면 선생님이 애초부터 안 썼겠지. 선생님 쓰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야. 됐나? 오케이? 자, 얘들아, 기본형은 말 그대로 좀 쉬워. 시험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야 돼. 왜? 가우스는 항상 결과가 정수여야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데 둘 다 정수면 답이 너무 쉬우니까 하나는 정수이고 하나는 정수가 안 나오게끔 하면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거를 실수하라고 아마 유도를 할 거란 말이야. 서술로 나왔을 때. 이런 거 조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형. 자, 선생님 저 위에 써놓은 것처럼 x도 보이고 가우스 x도 보이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도 보여.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 x값은 1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문제 보니까 가우스 기호도 보이고 그냥 x도 보여. 맞지?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얘하고 차이점이 있지. 얘는 다 가우스 x잖아 지금. 근데 얘는 그냥 x도 있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수는 필요 없는 거야. 차수가 제곱이 있든 1차가 됐든 뭐가 상관없어. 아무튼 간에 x라는 녀석도 보이고 가우스 기호도 보여. 그런데 얘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지막에 나오는 응용형처럼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데 이렇게 x값의 범위가 나오면 가우스를 상수로 바꿔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가우스를 상수로 바꾸기 때문에 상수형이라 부른 거고 그러면 가우스 안에 뭐가 있니 지금? x제곱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x값의 범위가 아니라 x의 제곱으로 바꾸면 1부터 4까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찢을 거야. 첫 번째 x값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 아니 x제곱. 그럼 잘 봐 얘들아. x제곱이 1과 2 사이면 가우스 x제곱은 뭐가 되겠니? x제곱에다가 1.5 넣었어. 그럼 가우스 x제곱은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우스를 상수로 바꾸기 때문에 상수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습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풀게 되면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양과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x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걔를 제곱하면 1과 2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등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자, 이쪽에 쓸게. 두 번째. x제곱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대. 그럼 생각해봐. x제곱의 가우스는 뭐야? x제곱이 2하고 3 사이면 그 녀석에다 가우스 씌웠어. 그럼 걔는 뭐가 나와? 얘들아, 어려우면 숫자 집어. x제곱에다가 2.4 넣었어. 거기다 가우스 씌웠어. 얼마야? 그래, 그럼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싹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됐고 x값은 2분의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나와. 그런데 제곱해서 요 사이에 더하는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돼. 그냥 일단 교재 풀어서 4점짜리 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마지막 케이스지. x 값이 3보다는 크거나, x제곱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대. 그러면 이 x제곱의 가우스가 뭘로 바뀌겠어? 3으로 바뀌어.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을 풀어내라는 뜻인 거야.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에서 인수분해해서 x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 근데 봐. 2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 1 들어가 안 들어가? 이때는 해가 없다. 이거 하나만 해야 이렇게 푸는 문제야. 얘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 단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오케이? 이런 걸 상수형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분리 한번 보여줄게. 자,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가우스 x 마이너스 7는 0. 자, 가우스 x가 보이고 가우스의 2x가 보여, 그지? 그럼 생각해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가우스 x 값이 n이면 가우스 2x는 얼마야? 이게 얼마야? 바로 나와 안 나와? 한 가지는 안 나와. 얘가 2 곱했으니까 얘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2n이 될 수도 있고 2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우스 값이 n이라는 얘기는 여기 n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다는 뜻인 거란 말이야. 요 사이에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봐.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얼마야? 1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가우스 안에 지금 곱해주는 게 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반으로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겠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반으로 쪼갰어.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n 플러스, 얘들아 눈만 뜨고 있지 말라가 선생님이. 자, 여기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야. 정 가운데야. 그럼 얼마야? n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때는 얘가 나오고 이때는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3n일 때 n부터 n 플러스 3분의 1까지, n 플러스 3분의 1부터 n 플러스 3분의 2까지, n 플러스 3분의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갔잖아. 그럼 걔는 똑같아. 여기 n 플러스 1, 3등분해. 여기 n 플러스 3분의 1, 여기 n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케이스 나온다? 이렇게 갔던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2 곱했으니까 그냥 2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때는 n,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케이스 분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오겠지. 첫 번째. 자, x값이 n부터 n 플러스 2분의 1까지래. 그럼 그때 2x의 가우스는 얼마 썼어? 2n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2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0. 그럼 얘가 4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0이 됐고,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따라서 n 값은, 얘들아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n 값은 항상 뭐여야 돼? 가우스 n인 거니까 항상 정수여야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은 이 n 값은 정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 이때 해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n 플러스 2분의 1 이상, 여기 n 플러스 1 미만일 때 요 2x의 가우스 값은 2n 플러스 1이래.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배의 n 마이너스 7은 0. 그럼 이 식을 쫙 전개해서 정리하게 되면 4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6. 양변 2로 나오면 되겠네.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은 0. 그럼 1, 2 여기 1, 3 플러스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된대. n 값은 항상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그럼 n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1이다. n이 될 수 있는 값이 1이다.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1 이상 2 미만. 오케이? 아니라 얘들아 봐. 우리가 지금 풀게 된 요 녀석은 어떤 가정하에 x값이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커갖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가정인 거잖아. 근데 n이 얼마 나왔어 지금? 1이 나온 거잖아.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다 이제 1을 갖다 집어넣어서 2분의 3 이상 2 미만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3번 조금 어려워.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보통은 얘네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해. 세 번째 케이스도 잘 안 나와. 그런 거니까 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가우스는 대충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뜻인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정도 기억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얘들아, 가우스 절대값 앞으로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거야 제껴 라고 해버렸다면 영원히 못해.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거를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직은 중학생이고 아직은 겨울방학이고 학기 중이 아니잖아. 시간 있을 때 덤벼. 그래서 조금 친숙해지면 나중에 학기 시작했을 때,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범위가 됐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정보가 딱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멀리하면 그때 가면 그냥 제끼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절대값과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조금 했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 알아.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 첫 번째는 오늘 시작한 거고, 우리 105페이지와 그 다음에 우리 RPM 숙제 안 했었잖아. RPM 풀어갖고 오는 게 금요일까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지?